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공유 오피스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실 창업 괜찮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종종 들어오고 있는 질문인데요. 공유 오피스에서 부동산 사무실 창업이 어떨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공유 오피스란 사무실을 쉐어해서 쓴다는 느낌인데요.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나 탕비실, 정수기, 팩스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공유해서 쓰고 사무실도 같이 쓴다는 개념인데 이게 비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좀 저렴한 곳은 사무실에서 책상 하나를 대여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가격이 나가는 데는 조그만 1인실 이런 데를 쉐어해서 같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같은 경우에도 기간을 보통 우리 사무실을 임대를 하면은 적게는 1, 2년 그리고 길게는 5년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이런 공유 오피스는 정말 계약 기간도 단기 1일,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맛보기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창업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런 집기, 프린터 이런 비품들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공유 오피스 창업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공유 오피스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가장 크고 확실한 한 가지 비용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죠. 그리고 계약 기간, 계약을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내가 부동산 사무실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당장 내일에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워낙 저렴한 월세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적죠. 이렇게 장점은 명확한데요. 그럼 이제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공유 오피스로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을 하시면 일단은 워킹 손님이나 워킹 매물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부동산 사무실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목 좋은 곳 1층 자리에서 손님들이 들어오셔서 물건을 구하고 물건을 내놓으시는 게 일반적인 그림인데 요즘 또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광고비에 전념을 하고 위치 워킹 손님을 포기한다는 개념으로 고층으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킹 손님이나 매물 이런 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정말 내 노력으로 손님을 만들어야 되고 내 노력으로 물건을 접수받아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특히 완전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고단한 작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물건이 많은 소장님들이나 아니면은 단골 손님들이 많은 소장님들은 진짜 어딜 가셔도 손님들이 따라가시고 그 매물이 그대로 가져가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사실 잘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정말 내 기존 손님이나 기존 매물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내 노력으로 물건을 만들고 내 노력으로 손님을 끌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이 가장 명확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협소한 장소입니다. 우리 계약을 할 때 사실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정말 저렴한 가격이 아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금액이 크고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이라고 딱 갔는데 책상 하나 덩그러니 있고 이러면 조금 민망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게 또 실내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거는 이제 회의실을 예약을 하셔서 거기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의실을 예약을 해서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그때 계약서를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약의 특성상 계약이 갑자기 지금 당장 이렇게 워킹으로 해서 지금 당장 계약서를 쓰거나 이런 게 아주 빈번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 조율만 잘 하셔서 내가 회의실 예약을 잘 해놓고 이렇게 미팅룸 예약을 잘 해놓고 해서 그쪽에서 계약서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유 오피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같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들 업무를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화 받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요, 전화가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200통 정도 통화를 꾸준히 하고 있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도 전화가 좀 쉴 새 없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간에도 전화를 받았다가 또 영상을 찍었다가 이걸 반복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전화 받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근데 부동산에서 전화 받는 게 힘들다면 저는 이게 좀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희가 전화가 하루에 한두 통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손님을 잡는 이상은 업무 전화를 받으러 계속 밖으로 나갔다 왔다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저렴하고 좋기 때문에 또 이런 식의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유 오피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유 오피스는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 보니까 소규모로 어느 정도 한번 부동산 사무실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들어오시기도 하고, 내가 너무 경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공유 오피스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매물을 좀 모아놓고 그리고 계약을 몇 번 해보고 나서 내 정식 사무실을 갖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점도 단점도 확실한 공유 오피스 창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